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10월 17일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맞아서 어제 반빈곤 네트워크와 대구 쪽방상담소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극심해지는 기후위기 탓에 주거 빈곤층의 생존권이 위험하다는 건데요. 이들의 주장 가운데 인상 깊었던 말이 기후위기를 불러오는 사람들은 그 대가로 이득을 취하고 그 피해는 약자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공장을 가동시키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거 취약계층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폭우와 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약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월 18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 아침 기온 6도, 예천은 무려 3도로 출발해 낮에는 안동 21도, 예천 22도로 일교차가 꽤 크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는데요. 당분간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고요. 한편 내일 낮부터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밤에는 비가 내리는 지역이 더 확대될 텐데요. 이번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동시 와룡면과 이마면에서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먼저 안동 와룡면이 농산물 병해충 방제 드론 사업을 시행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주민 14명이 총 3대의 드론으로 드론 방제단을 구성했고 2년 전부터 벼 병해충 공동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1헥타르로 시작해서 2022년 405헥타르, 올해는 577헥타르로 매년 농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 그리고 방제 비용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정량의 농약 사용과 폐농약 무단 투기 감소로 농촌 지역의 수질오염 저감 효과도 큰 상황인데요. 다음으로 이마면은 신덕리 소재 마을 공동시설인 농산물 건조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저온 저장시설 설치, 또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을 통해 농가 생산력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현장에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우수 사례 사업을 다른 면동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1도로 출발했고요. 오늘 낮이 되면 기온 24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3도 가까이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청명한 가을 하늘 즐기기 좋지만 내일부터는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모레 오전부터 경북 동해안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이사금쌀이 2023 대한민국 쌀페스타에서 K쌀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이 K쌀 브랜드 대상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53개 쌀 브랜드를 대상으로 품질과 소비자 만족도 등을 종합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상인데요. 이번 행사에서 경주 이사금쌀은 최고 득점을 얻어서 대상인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상을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지역 토양에 가장 적합하고 밥맛이 좋은 삼광벼 재배를 적극 권장해서 쌀 품질을 균일화 고급화했고요. 육묘 단계부터 병충해를 철저히 방제해서 모내기 후 농약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협력해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품질 관리 노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신뢰받는 경주 이사금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0.4도, 습도는 81%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가 그친 후 모레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 남에서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1에서 2m로 계속해서 잔잔할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도에서 교사들이 독도에 대한 역사와 이해도를 높여 학생들에게 독도 사랑 수업은 물론 울릉도 교사로서 사명감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릉교육지원청은 16일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관리자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도사랑 교원 연수를 시행했는데요. 이번 연수는 조석종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관장이 강사로 나서 독도와 독도의용수비대라는 주제로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이 독도를 지킨 숭고한 정신과 어려웠던 과정 등을 소개했습니다. 교사들은 독도를 향한 일본의 야욕과 독도용 수비대의 활약 등 독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과 독도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독도용 수비대원들의 높은 뜻을 기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가졌는데요. 울릉교육지원청은 이번 교육이 울릉도에서 교사들이 전문적이고 올바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게 되는 계기가 되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독도 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서 나들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동과 환경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무장애 여행 코스 기획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대상을 수상한 팀을 오늘 줌 인터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수은 학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이수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팀 이름이 챌린저스 팀입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챌린저스 팀은 도전과 어벤져스의 합성어로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 속에서 비주류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곳을 직접 찾아 나서는 도전적인 영웅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희 챌린저스 팀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2명, 심리학과 학생 1명, 시각디자인학과 학생 1명으로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저는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공모전에는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어요? 제가 평소에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아 학교에서 장애대학생 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제 담당 학생으로 휠체어 이용자인 팀원 이승민 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을 시작으로 함께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무장애 여행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싹트게 되었고 네. 그때 때마침 무장애 관광을 주제로 하는 이번 공모전을 발견하게 되어 진짜 우리라면 그 누구보다도 청년 장애인 분들의 시각에서 잘 해낼 수 있겠다라는 나름의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지고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확신이 맞았네요. 네. 무장애 여행 코스 공모라고 돼 있는데 어떤 공모전인지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대한민국 청년 무장애 관광기획 공모전이란 휠체어 이용 장애인 최소 1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이뤄 대구 무장애 여행 1박 2일 여행 코스를 직접 기획한 뒤 작성한 기획안을 토대로 실제 여행지를 둘러보고 체험한 후 청년 장애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지역 무장애 특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공모전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최소 1인과 1인을 포함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으로 구성된 3인에서 4인 단위의 팀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졌고 심사를 통해 선발된 최종 5팀이 실제 무장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 무장애 여행 1박 2일 여행 코스네요. 네, 맞습니다. 네. 대상을 받은 챌린저스 팀의 여행 코스는 어디일지 참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챌린저스 팀이 기획한 여행 코스는
먼저 방탈출 체험을 시작으로 백화점 팝업 스토어, 떡볶이 박물관, 막창 시식, 디저트 카페 투어, 국립대부박물관, 마지막으로 83타워로 이어지는 오감만족 무장의 여행 코스를 기획하였습니다. 야, 여행지를 기획하면서 저희 팀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며 즐기는 무장의 여행을 위해 각각의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행지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네. 기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도 휠체어의 접근성이 좋고, 또 장애인 편의 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무장의 관광지를 발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저희 팀원이 전부 대학생이다 보니 청년 장애인 분들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끌릴 수 있는 여행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여행 코스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네. 방탈출 체험을 시작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젊은 대학생답습니다. 예. 무장의 여행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무장의 여행을 위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휠체어의 접근성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여행지 출입구나 내부에 단차나 경사로가 있는지 없는지,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 그리고 숙소에 장애인 객실 등이 있는지의 여부가 무장의 여행에 있어 아주 중요한 성립 요건이 되고, 예. 또 휠체어 이용자분들이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높이가 잘 갖추어진 입식 테이블인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네. 더 나아가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점자와 음성 안내 서비스까지 갖추어져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무장의 여행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 여행지를 발굴하기가 이런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그런 여행지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색다른 무장의 여행지를 찾아야 했고, 또 그 여행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전화나 답사 등을 통해 사전 확인 작업도 필수여서 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했습니다. 또 여행지를 직접 발굴하면서 저희 팀의 생각보다 우리 사회의 휠체어 이용자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나 체험 공간이 많이 부족하며 그렇죠. 관광지 출입구나 내부에 단차가 있어 휠체어가 진입하기 힘들다거나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준비 과정에 어려움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대구의 무장의 관광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디인가요? 네, 대표적인 무장의 관광지로 대구 수목원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휠체어의 접근성이 좋아 아주 탐방이 수월한 장소입니다. 특히 입구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여러 면에 있고 야외에 장애인 화장실도 갖추고 있어 무장의 관광지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약초와 허브 등의 향기가 가득한 곳들도 있어 시각장애인 분들이 여행하기에도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을이 다가왔으니 가을의 정취가 물씬한 수성못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호수의 남쪽과 북쪽에 장애인 화장실이 한 개소씩 있고 도시철도 3호선 수성못역과 수성못 상화동산 사이에 전동 휠체어 고속 충전기 한 대가 배치되어 있어 휠체어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봄에는 비슬산에도 꼭 가볼 만한데요. 비실산 좋죠. 네, 해발 1000m에 이르는 정상을 휠체어로 오를 수 있고 특히 장애인 주차장과 화장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출입구까지 턱이 없어 휠체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은 봄이 아니어서 봄에 피는 참꽃을 볼 수는 없지만 비슬산 정상에서 마주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비슬산 유스 호스텔에 무장의 관광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하니 네. 더더욱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그 외에도 근대골목, 사문진 주막촌 등 대구의 대표 여행지이며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네, 대구에도 무장애 관광지가 꽤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챌린저스 팀이 좋은 여행 코스를 하나 추가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챌린저스 팀이 영광스럽게도 무장애 오감만족 투어 코스를 많은 분들께 선보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희 팀의 오감만족 투어를 시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즐기며 다채로운 감각들을 직접 누릴 수 있는 무장애 여행지가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고, 네. 비록 공모전의 일환으로 다녀왔던 여행이지만 정말 저희도 즐겁게 다녀왔고 또 여러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장소이니 많은 분들이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로 여행 관련 소통망과 상상 메이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홍보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무장애 여행이라는 게 장애인만을 위한 여행은 아닌 거지요? 네, 맞습니다. 무장애 여행은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그리고 일시적인 이동 약자까지 모두에게 불편함 없이 편한 여행으로 네. 이것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 아직 갈 길은 멀고 정말 그 과정은 험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모쪼록 무장애 여행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정보가 많이 제공되어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 참 궁금합니다. 네,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무장애 관광에 대한 관심이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생겨서 공모전 이후에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 대구 내 무장애 여행지를 홍보하고 무장애 여행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네. 너나들이 활동을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여행지가 무장애 여행지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 변화의 노력을 힘 닿는 데까지 계속 응원하고 지지할 생각이며 또 졸업 후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분들의 사회통합에 힘쓰며 장애인 복지를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시가 주최한 무장애 여행 코스 기획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팀의 챌린저스 팀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수은 학생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제43회 대구국제건축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행사라고 하는데요.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어제 개막해 6일간 진행되는 행사고요. 건축의 3대 요소 그리고 MZ세대의 건축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동성로 아트스퀘어 앞에서 관광 안내소 방향으로 쭉 직진하면서 길 한가운데 있는 야외 전시 그리고 빈 상가 공간을 활용한 실내 전시 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전시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네, 대구 경북건축가회 박상민 회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나는 가운데 이렇게 빈 공간이 마련된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준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나는 어릴 적에 할머니 집이랑 바로 건너편 아파트에 살았어서 이 가운데 공간에서 할머니랑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 그런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었어.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장소의 열림이라던가 단절이라던가 그런 거 생각도 나고 되게 좋아. 이번 행사는 대구 건축 공모전 80작품, 초대 작가전 20작품, 젊은 건축가전 20작품, 후당 건축전 15작품, 건축 이미지전 14작품, 국제 건축 교류전 20작품 등 총 170여 작품이 22일까지 동성로 일대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국제건축대전은 기존의 전시틀을 과감히 벗어나서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동성로 거리에서 우리가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일반 전시 공간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준비 과정이 더 길었고 어려웠습니다. 동성로 상가 번영회하고 협의를 하고 거리에 대해 사용 허가를 받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은 거의 한 5,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전시 준비를 다 마치고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행사를 통해서 지역 건축가들은 더욱더 역량을 개발하게 되고 시민들에게는 건축을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의 계기가 되겠죠. 전시장도 안으로 더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건축 작품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로 아트스퀘어 앞쪽이면 많은 분들이 전시를 접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시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시민들이 건축을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 대구 건축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금호공과대학교 5학년 황혜진 학생에게 작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선용공원의 임시주거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처음 공모전을 참여할 때는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 몰랐는데 감사하게도 졸업작품으로 참여한 작품이 대상을 타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재난으로 인해 현대사회 피해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임시주거 시설 계획안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도심에 공원을 조성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사용하던 공간이 재난 후에 임시주거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환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철도가 철거된 후여서 디자인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철도를 무리하게 계획하기보다는 제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기존 주변 대지와의 맥락을 생각해서 디자인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건축을 할 때 주변 이용자들이나 주변 환경을 많이 고려를 하는 편입니다. 기존 전시 방식이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동성로 시내 중심에서 야외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 시민들도 저희 건축학도들의 작품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방안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변과 어우러지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가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환경과 이용자를 고려한 그런 건축을 하고 싶다. 이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황혜진 학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건축에 대한 철학이 작품에도 잘 묻어나서 이번 공모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건축의 3대 요소인 구조, 기능, 미를 잘 살린 작품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멋진 건물들이 대구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생겼는데요. 전시를 본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동성로 놀러 왔다가 나 이런 거에 관심 많은데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좀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제가 제일 눈길이 갔던 건 주거 공간이나 안쪽에 인테리어까지 같이 나온 그런 작품들이 좀 더 눈길이 갔는데, 왜냐면은 이제 인테리어도 되게 좋아하고 그만큼 건물의 형태나 이런 걸 보는 것에 있어서 되게 재밌어 하기 때문에, 특히 주거 공간이라는 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생활에는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다니고 있는 장창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대구권에 있는 학교의 작품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 학교마다 특징이 있는데 다른 학교의 특징도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좋고, 그다음에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축가분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랑, 또 동성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일반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공모전에서 학교로 된 작품작이 좀 눈에 띄어서 자세하게 봤는데, 앞으로의 학교는 홀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공간들도 볼 수 있다는 것도 인상적으로 보게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023 대구 국제건축대전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분들이 건축에 관심을 갖고요. 또 동성로 상권도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성로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김태우 국민의 후보가 낙선했습니다. 네. 기초단체장 선거임에도 여야 거대 양당 대결 구도로 치러진 만큼 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당 지도부가 새 신안을 내놓은 데 이어서 최근 TK 지역 물갈이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대구 경북 지역이 다시 공천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내년 총선에서 지역에 출마할 후보군에도 변화의 조짐이 있어 보수 정치권과 지역의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네.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은 많았습니다만 네. 득표차가 매우 크다 이런 혹평이 있습니다. 예, 여당의 참패라고 많이들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 이후에 이제 쇄신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일어서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16일 제2기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쇄신 여론에 대한 화답으로 통합권, 수도권, 전진 배치에 방점을 찍었는데 사무총장에는 경북 영천 청도 지역구를 둔 재선의 이만희 의원이 임명됐고 경기 평택을 지역구로 둔 삼선 유이동 의원이 새로운 정책위원장으로 정책위 의장으로 당 지도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또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재선의 김성원 경기 동두청 연천 의원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는 김예지 비례의원 조직부총장으로는 한경호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이 임명됐고요. 다만 이제 이번 임명과 관련해서 친윤석열계의 이제 주류가 여전히 핵심의 포진에 있기 때문에 쇄신을 목적으로 한 인선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특히 당 안팎에서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전면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체제가 유지되면서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쇄신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물갈이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죠? 네, 올해 초에 화두가 됐었다가 다시 가라앉았었는데 다시 보궐선거 참패 후에 다시 화두가 됐습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이 쏘아올린 수도권 험지 출마론에 이어서 이제 보수 텃밭인 TK 정치권을 향해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이던 지역 국회의원들 행보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예. 특히 대구에서는 한두 명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현역 의원이 물갈이 대상에 포함이 될 거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체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런 여론이 나오는 배경에는 TK를 포함한 영남권 지도부를 이진우로 후퇴시켜야 한다라는 이제 수도권 의원 중심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기현 대표 체제 2기가 출범하면서 통합형 수도권 중심의 인적 쇄신을 내세웠는데 요직인 사무총장 자리에 이만희 의원이 앉히면서 이 같은 불만이 한층 또 심화하고 있습니다. TK 지역 정치권에서 물갈이 주장에 반발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공천 학살을 겪었기 때문에 TK에서는 당연히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용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면에 나서서 물갈이 주장에 반박하는 의원은 좀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렇겠죠. 네, 다만 이제 익명으로 당 안팎에서 의견을 표출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국에서 3선 이상의 중진 의원 국회의원 비중이 가장 낮다라는 네.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소속 3선 이상 의원이 25명 중에 3명입니다. 비율로는 12%고요. 반면에 이제 같은 영남권인 부산, 울산, 경남을 PK 지역에는 3선 이상 의원이 13명으로 39.3%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꽤 높습니다. 예, 예. 또 수도권 중진 의원은 6명뿐이지만 지난 총선 참패로 전체 의원 수가 이제 당선된 의원 수가 적어서 비율로는 35.2%를 나타냈고요. 이 밖에 충청은 6명, 강원은 2명으로 3선 이상 비율이 최소 30% 이상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TK 정치권에서는 보수 텃밭이자 심장이라는 이유로 당의 위기가 올 때마다 물갈이 희생양으로 삼았고 결국 지역을 대변할 중진이 부족하게 된 것이라는 불만을 이제 속에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TK 중심의 물갈이가 또다시 이뤄지면 주요 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고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시도민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TK 지역 중심의 인적 쇄신이 이루어진다면 수도권 험지 출마로 그냥 먼저 눈을 돌리는 일부 의원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우선 중진 의원들이 험지 출마 대상자로 꼽히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구 경북에서는 중진 의원이 3명에 불과하거든요. 예. 수성 갑의 주호영, 그다음에 서구의 김상훈, 달서구의 윤재욱 의원입니다. 아직 험지 출마론에 대해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뭐 험지는 말 그대로 좀 험난한 땅에라는 표현인데 이제 네. 당선되기 힘든 지역구를 뜻하죠. 그래서 당선을 목표로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험지 출마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예, 또 당을 위한 희생이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도 하는데 하지만 연령대나 이제 인지도를 고려하면 선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의원인 경우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험지 출마는 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관측을 했거든요. 어제 SNS를 통해서 영남권 중진 수도권 차출로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 모델이고 영남권 중진이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겨본들 당선될 만한 사람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라고 단호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일부 시험을 해본 일이 있었다고 네. 하죠. 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그렇게 일부 이제 험지 출마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실패했습니까? 예,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의 근거로 제시가 됐고요. 또 홍준표 시장은 특히 수도권에서 5번이나 출마했던 입장에서 수도권 선거 특성을 잘 알고 있는데 공천이 당선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영남권 출신들이 갑자기 수도권에 차출돼 가더라도 선거를 감당하지도 못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네. 보궐선거 이후에 제기된 이 험지 출마 그리고 물갈이론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물갈이를 한다면 현역 의원 이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를 내세워야 하잖아요. 거론되는 인물이 있긴 합니까? 우선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요. 대구 중남구와 서구의 전략 공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중남구는 지난 보궐선거에 나섰던 후보들이 다시 활동하면서 격전지로 분류된 곳인데 최근에 이제 공천설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돼서 사퇴했던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의 공천설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지면서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후보자 사퇴 이후에 자녀 편입 특혜 의혹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받았었습니다. 경찰은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수사를 하다가 지난 1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습니다. 네, 후보자에서 사퇴한 이유였던 특혜 의혹에 벗어나면서 총선 출마 걸림돌이 사라진 상태고 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소통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공천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서구는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공천설이 돌고는 있는데 그 이름을 듣긴 했지만 아직 이렇게 거론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로 보이고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들을 공천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전해집니다. 그동안 전략 공천 위기설이 이제 계속 나왔던 김상훈 의원 지역구가 이번 대상에 포함됐고 최근까지는 눈에 띄는 지역구 활동이 없어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석 연휴 전후로 후보군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어요. 네. 근데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구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네, 변화가 감지되는 곳들이 일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는 김기현 당대표와 인연이 있는 출마 예상자들의 행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인적 쇄신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당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 대표와 동행하면서 총선 출마를 준비했던 인사들에게까지 영향이 좀 가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전당대회 당시에 김기현 당대표를 도왔던 정의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고갑 출마 예상자로 계속 꼽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 참패로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출마 행보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분권과 통합 포럼을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김기현 대표와 친분을 드러냈던 권영진 전 시장도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 지역구를 염두에 뒀다가 최근 달서구 병 지역구 출마에 무게를 뒀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 마찬가지로 공천권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 전 시장은 안동예천 지역구 불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했고 그때에 이제 동시에 출마한다면 대구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었는데 이번에 좀 쉽지 않은 총선 행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SNS에 게시물을 올린 내용을 보니까 이제 분권과 통합 관련 일정을 이제 게시물로 올렸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해시태그에
동구와 수성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정치를 이제 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지역에 대한 범위를 다시 넓힌 게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좀 추측이 조금 있습니다. 예, 네, 의도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약간 최근에 눈에 들어왔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중앙정치권에서는 수도권 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권 전 시장이 이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이제 제18대 국회에서 노원구을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이력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까지. 네. 예. 그리고 역대 최연소 총선 출마자로 이름을 알렸던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이제 출마설이 좀 뜸해진 분위기입니다. 조용해요. 예, 강 부대변인은 전당대회 당시에 이제 김기현 후보 캠프에 합류해서 정치 행보를 이어갔고 지난 보궐선거에 이어서 이번 중랑구 선거에도 강하게 도전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품고 있었는데 최근 김기현 대표와 인연이 변수로 좀 작용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네. 12월쯤 되면 어떻게 윤곽이 좀 드러날까요? 어떻습니까? 네, 12월쯤 되면은 아마 정치 지형에 대한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면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생명평화아시아 이명은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생명평화아시아 어떤 단체인가요? 네, 생명평화아시아는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다양한 공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평화, 인권 등의 내용을 가지고 강연, 연구, 캠페인 같은 활동을 하면서 시민에게 이슈를 알리고 시민이 공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함사세요에서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실 텐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구를 가로지르는 하천 금호강을 주제로 지역 예술인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펼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강도 아니고 이제 금호강이네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호강은 특별시와 광역시 도심 구간을 통과하여 흐르는 하천 중에 가장 긴 하천입니다. 비교해 보자면요. 한강의 서울시 구간이 41.4km인데 금호강의 대구시 구간은 41.6km이거든요. 조금 더 기네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대구 시민이 자연과 가까이 하고 싶을 때 방문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한때의 금호강은 죽음의 강이라고 불릴 만큼 오염이 심각한 강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야기인데요. 한창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였고 공장과 주거 지역에서 발생한 오수 폐수가 금호강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네. 그때 찍은 금호강 사진을 보면 정말 쓰레기로 강이 빼곡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그렇게 심각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네, 맞습니다. 지금 금호강은 천연 기념물인 수달이 살 정도로 회복이 되었고요. 대구시가 꾸준히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하수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수질 오염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금호강 수질이 개선되자 고니 같은 철새가 찾아오고 강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얼룩새 코미꾸리 물고기인데요. 요것도 돌아온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름도 재밌네요. 맞습니다. 예. 이런 금호강을 배경으로 한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건가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호강이 도심에서 얼마 남지 않은 야생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가 된 만큼 금호강의 자연성이 지켜지고 대구 시민에게 오래 사랑받는 강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던 중에 지역 예술인과 금호강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술적인 방식을 통해 환경 문제를 다루었을 때 좀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인데요. 네. 이런 생각이 동의하는 지역 예술인이 힘을 합쳐 금호강 디디다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예술인이 어떻게 금호강을 느끼고 표현하고자 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죠. 네, 예술인들의 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림 대본지 파련반상에 더하는 이야기에 오늘 우리 어떤 이야기를 담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처음 파련습지에 왔을 때 느꼈던 생각들과 최근에 또 파련습지 갔을 때 느낀 점을 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좋은 것 같아요. 지구는 어때요?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련반상의 대본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쓰이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금호강 디디다는 이름 그대로 금호강 일대를 두 발로 디디자라는 의미에서 프로젝트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금호강 일대에 난 개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예술과 접목해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호강 디디저는 5명의 예술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저음악이랑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하시는 감정원 감독님과 설치, 사진 등 다양한 매체로 시각 작업을 하는 민주 작가님과 그래픽 디자인을 하시는 안지경 예술가 그리고 연출과 시나리오를 쓰는 이지수 연출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파련반상회라고 파련습지에 사는 다양한 생명들이 같이 반상회를 하는 컨셉의 대본을 만들게 되었고 책으로 나오게 되어서 지금 그 안의 내용들과 저희가 어떻게 이 책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대본을 만들었고 그게 또 책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내용이 궁금하네요. 네, 회의 소리에서 파련습지라는 지명이 나왔는데요. 사실 지도에는 파련습지라고 검색을 하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안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예. 네, 파련습지는 대구 수성구 고모동 파련마을 쪽 금호강에 형성된 습지를 일컫는 지명입니다. 습지는 생태계의 연결고리,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중요성이 높은데요. 네. 파련습지는 금호강의 안심습지, 달성습지와 더불어 금호강의 3대 습지라고 불릴 만큼 자연성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 파련습지에 계획된 공사가 최근에 논란이 일었는데요. 금호강 파련습지 5.3km 구간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네. 절벽의 수리부엉이가 살 만큼 자연성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방해가 적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여기 파련습지에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생태계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파련습지의 환경영향평가에 법정 보호종 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져 현재는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질,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네. 파련반상에는 이 파련습지에 살아가는 동식물이 등장해서 금호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반상의 이야기를 담은 대본입니다. 그렇군요. 파련습지의 정보통, 왕버들 굴락,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강 대표 얼룩새 코미꾸리, 파련습지의 귀염둥이, 아기 고라니, 카리스마 넘치는 수리 부엉이 부부 등 저마다의 캐릭터를 지닌 생물이 반상회에 참여합니다. 이 동식물들이 지금 반상회에 참여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본에요? 예. 네, 금호강 디디다 팀에서 기획한 대본은 연극 연출가인 이지수님이 쓰셨고 여기에 팀원의 아이디어와 사파, 디자인이 더해져 그림 대본집으로 출판할 예정입니다. 이 책을 읽고 대구 시민이 금호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동식물의 마음이 되어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예술인들이 시민과 만나는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2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파련습지에서 10월 피크닉 우리의 파련을 엽니다. 예술인이 저마다 마련한 프로그램에 시민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습지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풀벌레 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등을 직접 몸으로 표현해보는 파련소리 탐구, 파련습지에 사는 20여 종의 동식물 가면을 쓰고 파련반상의 대본을 같이 읽어보는 파련반상의 낭독회, 네. 파련습지를 둘러본 감상을 서로 나누고 음악인 서민기님의 공연을 감상하는 함께 기억하는 파련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강촌 햇살교를 건너 호텔 인터블고 쪽으로 오시면 행사 장소입니다. 네. 선선한 가을에 파련습지에서 금호강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팀원들 만나봤습니다. 저는 금호강 디디다 팀의 감감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감정원입니다. 금호강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평소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생태와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시작했습니다. 안심습지, 달성습지, 파련습지를 아이들과 함께 다니며 그림을 그리고 또 영화를 찍어보기도 하고요. 노래를 불렀던 예술행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참여했던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강을 어떻게 느끼고 함께 살아갈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란 바람도 생겼고요. 금호강뿐만 아니라 전국의 강을 다니면서 영상, 사진 혹은 글로 좀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연극, 연출, 극작하고 있는 이지수입니다. 금호강 디디다에서는 지구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두 다른 장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금호강이라는 주제로 한마음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게 저희 팀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금호강을 이번 처음 방문해봤어요. 아름답게 꾸며진 공간도 있고 동물과 생명들이 사람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곳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구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면 좋겠는 곳이에요. 10월 22일에 파련습지에서 시민 참여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호강 파련습지에서 만나는 다양한 생명들 많은 분들이 만나고 함께 지켜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사는 어떤 상태인가요? 파련습지에서 공사가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이제 공사는 조금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금호강 디디다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이제 일단 이게 프로젝트 팀이기 때문에 계획한 활동 기간은 10월 말까지인데요. 네. 사실 저희가 대본집 출간도 계획돼 있고 또 금호강을 주제로 한 어떤 영상 제작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금호강을 주제로 한 예술인의 활동은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금호강을 역사와 문화 생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금호강 디디다 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명평화아시아 이명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릭. (10월 20일) 금요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경북 전통주 문화대축전 in 안동이 개최됩니다. 경북의 40여 종의 전통주가 안동에 모이는데요. 안동 소주를 비롯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증류주, 막걸리, 과실주 등 각양각색의 술을 전시 판매하고 체험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경북의 전통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축제로 우리 전통주의 세계화 길 활짝 열어가길 바랍니다. 영천 과일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영천 강변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영천은 과일 생산량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고 신선한 과일을 판매합니다. 또 과일 주제관과 품평회 전시, 제철 과일 주스 만들기와 무료 시식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와인 페스타와 별빛 한우 축제가 함께 열리니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에서 청년과 중년층 취업 지원을 위한 2023년 80 취업 한마당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총 25개의 업체가 참여해 현장 면접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며 구직 시 도움이 되는 퍼스널 컬러 진단,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두류공원에서 제17회 대구 자원봉사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재난과 기후위기 대응을 중점으로 하는 다양한 자원봉사를 소개하는데요. 홍보와 체험관, 주제관, 이벤트관 등 총 60개의 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동성로에서 사회적 경제기업과 청년창업기업이 함께하는 팝업 스토어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 중군의 사회적 경제기업과 청년창업기업 제품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참여기업의 제품을 전시와 판매하고 나만의 티셔츠를 만들어보는 부스도 운영됩니다. 평일은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주말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안건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개항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개발 사업성 분석 결과도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송 전용 화물터미널을 의성에, 민간 화물 수송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짓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제안을 두고 대구시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화물터미널 문제도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관계당국은 모레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긴밀한 논의와 이해로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 또 한 번의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